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 하버드, 평점 4.0을 받아도 전체 수석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곳에서 한 통의 이메일로 전체 학생들의 휴대폰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H댄스 연례 여행지 발표, 최초의 아시아 진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20년간 이어져온 하버드 대표 댄스 동아리 H댄스의 연례 여행은 늘 미국 내 도시들이 목적지였습니다. 화려한 LA도 가봤고 열정 넘치는 뉴욕도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투표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한국을 왜 가야 하는데? 중국인 유학생 왕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5천년 문화 강국 중국을 두고 한국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동아리 회장 에밀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를 보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하버드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잠시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해 들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믿기지 않는 전개였답니다. 매년 5월 하버드 댄스 동아리 H댄스는 다음 여행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가졌습니다. 동아리방은 그날따라 왜인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평소라면 마이애미나 LA 같은 대도시들이 후보에 올랐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안합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손을 들었을 때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아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난 곳이 후보로 오른 거였죠. 네? 한국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에밀리의 제안은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소 연습실에서 K-팝을 틀면 누구보다 신나게 춤추던 부원들이 하나 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동영상으로만 보던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거기 댄스 학원도 가보고 현지 댄서들이랑 교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잠깐만요. 중국인 유학생 왕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아시아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 대국이에요. 한국은 겨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왕링의 날카로운 발언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에 중국인 친구 리밍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예요. 경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한국은 그에 비하면. 그 말을 들은 에밀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왕링, 당신 말대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현재를 이끌어가는 트렌드예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K컬처잖아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다른 부원들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유학생 마코도 한국을 지지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투표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댄스의 대부분이 K-팝이잖아요. 그 본고장에 가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격렬한 토론 끝에 마침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떨리는 순간이었죠. 40명의 부원들이 한 명씩 자신의 선택을 밝혔습니다. 결과는 한국 31표, 중국 7표, 기타 2표.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제 투표를 요구합니다. 왕링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번복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왕링.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선택이에요. 당신도 한국에 가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내가 장담할게요. 에밀리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그들의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왕링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에밀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모든 부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에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에밀리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천장에서부터 쏟아지는 자연광과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까지. 저기 봐요. 로봇이 돌아다녀요.
어머, 자동 발권기랑 입국 심사대는 또 얼마나 빠른지. 심지어 왕링의 표정도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조건 중국과 비교하며 트집을 잡았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하철을 탔을 때 시작됐습니다. 잠깐, 이게 지하철이라고요? 뉴욕의 지하철만 타봤던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과 깔끔한 벤치 의자,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우리 뉴욕 지하철은 쥐도 돌아다니고 쾌쾌한 냄새도 나는데 여긴 마치 호텔 같아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 있는 모습, 노약자석을 자발적으로 비워두는 모습, 그리고 휴대폰 통화할 때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와, 믿기지 않아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그때 왕링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중국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편견이 있었나 봐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왕링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우수성만 주장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새벽까지 운영하는 식당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모습까지. 다음날 아침, 에밀리는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죠. 어제 본 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 서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남산 서울타워였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그들은 타워 전망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에밀리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거든요.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들 사이로 한강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그 사이를 수놓는 수많은 불빛들까지. 와, 뉴욕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건 마치 미래 도시 같아요. 특히 왕링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하이도 야경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뭔가 달라요. 더 세련되고 더 정돈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다음날 그들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 마천루에 둘러싸인 고궁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질 수 있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궁궐 앞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과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오후에는 강남 코엑스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하상가를 걷던 학생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지하라고요?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시작해 쇼핑몰, 수족관, 도서관까지. 그들에겐 마치 지하의 도시 하나가 통째로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심지어 지하철 탑승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걸 보며 에밀리는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 국가라 자부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의 안전함이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 여학생들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보였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자들이 혼자 다닐 수 있다니.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특히 왕링은 자신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온 일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선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제 폰을 건드리지 않는 거 있죠.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니.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한국에 와야 했는지. 이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 여행에는 에밀리만 알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보스턴에서 만난 지수라는 이름의 교환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춤 수업을 들으며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지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재는 서울대 실용무용과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결정되자마자 에밀리는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서울대 최고의 댄스 동아리 회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둘은 비밀리에 특별한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지수와 나눈 마지막 카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에밀리, 내일 서울대에서 보자. 우리 친구들이 너희를 위해 깜짝 공연도 준비했어. 메시지를 읽으며 에밀리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특별한 만남이 단순한 재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여기야! 캠퍼스 입구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지수를 보자마자 에밀리는 뛰어가 포옹을 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죠. 애들아, 소개할게. 이쪽이 내가 말했던 지수야.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만났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친구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서울대 댄스 동아리 S웨이브의 회장이었고 이미 동아리 연습실에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와, 이게 서울대 댄스 동아리 연습실이에요? 하버드 학생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거울 한 면이 전부인 하버드의 연습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3면이 거울로 된 넓은 공간, 최신식 음향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와, 저기 춤추는 사람들 좀 봐요. 완전 프로 같아. 연습실에서는 이미 10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격렬한 안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프로 댄서 못지않는 퀄리티였죠. 우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특히 왕링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어요. 함께 해보시겠어요? 지수의 제안에 하버드 학생들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먼저 나섰어요. 물론이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그렇게 특별한 합동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죠. 어려운 동작은 천천히 설명해주고 박자가 안 맞으면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못해서.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빨리 배우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4시간의 연습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땀 범벅이 된 얼굴들에는 모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그런데 갑자기 왕링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처음부터 이 여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국이 사실 자존심 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얼마나 편했는지 알겠어요. 춤에는 국경이 없네요. 그녀의 고백에 연습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왕링 언니, 우리 다음에는 중국에서 만나요. 그때는 언니가 우리 가이드 해주세요. 서울대 학생들의 따뜻한 말에 왕링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학교 학생들은 홍대에서 뜨거운 치맥 파티를 벌였습니다. 춤추고 웃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호텔 로비는 분주했어요. 서울대 친구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행이 이렇게 특별한 추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던 왕링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에밀리는 옆자리에 앉은 왕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반대하며 분노했던 그날의 왕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왕링, 너 울어? 창밖을 바라보던 왕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 처음에 난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왕링은 마지막 날 밤 서울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길이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아 숨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뒷자리에서는 다른 부원들이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고 있었죠. 남산타워의 야경, 경복궁에서의 항복 체험, 그리고 서울대 친구들과의 춤 연습까지. 우리가 배운 건 단숨이 춤이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조차도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후 H댄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상 채팅으로 서울대 친구들과 연습하는 시간이 생겼고 다음 공연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K-팝을 믹스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죠. 특히 왕링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국 문화만이 아닌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다음엔 우리가 중국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일본도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어쩌면 왕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는 이제 매일 밤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연습실을 들여다보곤 하죠. 그리고 얼마 전 H댄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서울대 친구들과 합동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하버드에서요. 에밀리가 말하길 우리가 느낀 감동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댄스 동아리가 아닌 문화의 다리가 되어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들이 말하길 처음엔 그저 K-팝이 좋아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춤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이야기. 이제 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꿈을요. 여러분은 오늘 하버드 학생들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처음에 무시하던 중국 유학생들까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정말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